요즘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 드실 때 많으시죠? 분명 진심을 다해서 말했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아예 말을 끊고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도움 주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괜찮아요 하고 차갑게 돌아서고, 배우자한테 옳은 말 했을 뿐인데 한 달째 냉전 중입니다. 손주한테 관심 있어서 물어봤을 뿐인데 내내 하고 귓등으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하고 밤새 곱씹으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말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포장이 찢어져 있으면 받는 사람이 불쾌해하는 것처럼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느낀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화려한 말주변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홀리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다만 한마디 한마디를 품격 있게 적절한 타이밍과 방법으로 건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을 귀티난다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한마디의 말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가 선생님 곁으로 모여들었다고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화의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속상했던 그 순간들, 사실은 당신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진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 지혜 노트는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상처로 돌아온 말.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5세 박순자 씨는 산책 나왔다가 며느리와 손주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손주가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고 며느리는 벤치에 앉아서 피곤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느리가 힘들어 보여서 옆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내가 주말에 데리고 있을까? 그럼 좀 쉴 수 있잖아. 진심으로 며느리 좀 쉬게 해주고 싶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순간 굳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는 손주를 데리고 집에 가자 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박순자 씨는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가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와이프가 자기가 제대로 못 키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대요. 박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섭섭함과 억울함이 몰려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이 왜 그렇게 들렸을까요? 1957년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수백 명의 대화를 분석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도와줄까? 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한다는 겁니다. 로저스는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연구했는데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상태에 따라 듣는 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요한 발견은 지쳐 있거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같은 말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확률이
무려 70% 이상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뭘 알려주는 걸까요?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싹을 틔우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비옥한 옥토 같은 사람은 별다른 게 없어도 싱싱한 열매들이 달립니다. 박순자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의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선의도 부담으로 왜곡되어 버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바쁘고 메마른 사람이 당신의 진심을 밀어냈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황폐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선 아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감내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애쓰지 말고 한 발자국 물러나세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이 필요해서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당신의 말과 행동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이렇게 말의 타이밍을 바꿔보십시오. 정약용은 백성들을 만날 때 절대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 농사는 어떻습니까? 오래보리 농사 힘들진 않습니까? 하며 물었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이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먼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물길이 안 좋아서 힘듭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렇게요. 백성들이 먼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도움을 청할 때서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 만든 다음에야 도움을 준 겁니다.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항상 내 마음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도움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들요. 먼저 도와주려 하지 말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때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약용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람이나 친구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나 친구를 돕는 것은 사람이나 친구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선의를 베풀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힘든 건 맞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혼자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돕고 싶고 또 위하는 당신의 마음은 참 귀합니다. 아마 박순자 씨의 며느리도 나중에는 결국 박순자 씨의 마음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남에게 거절당하고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위하는 마음이 진심일수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도와줄까? 가 아니라 요즘 어때? 로 말입니다. 먼저 조용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하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상대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상대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을 겁니다. 두 번째, 옳은 말을 했는데 다툼으로 돌아왔다면 당신이 놓친 말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7세 박은실 씨는 남편 김영수 씨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 씨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나 혈압이 많이 높게 나왔대. 영수 씨의 목소리에서 근심이 묻어나왔습니다. 박은실 씨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걱정이 돼서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남편한테 술 좀 줄이고 담배 좀 끊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하면서 박은실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은실 씨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화내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술, 담배 좀 끊으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 이제 와서 혈압 높다고 그래. 분명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은실 씨는 예전부터 남편의 건강이 걱정돼서 몇 번이나 말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은실 씨의 말을 들은 김영수 씨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 혼자 알아서 할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째 냉전 중입니다. 서로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박은실 씨는 그 날 이후로 마음이 불편해서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2008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어떤 반응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많이 힘들겠네요. 얼마나 걱정되세요라며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바로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감정을 먼저 인정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진정되고 상대방 말을 더 잘 받아들였지만 바로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방어적으로 변하고 조언을 거부할 확률이 60%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걱정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한 번이라도 들어주길 원합니다. 꼭 깊이 공감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대가 겪은 일에 대한 감정을 한 번 인정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불안한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한다는 건 마치 아픈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지만 지금 당장은 따갑고 아픕니다. 아픈 상처가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당신의 옳은 말, 소독약을 발라주세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입에서 쓴 소리가 먼저 나오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빨리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남을 걱정하는 귀한 마음이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급하게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상태와 감정을 잠깐이라도 인정해주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당신의 걱정이 훨씬 잘 전달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꾸중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었느냐,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느냐, 이렇게 먼저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공부는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하거라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길에서 넘어지면 왜 똑바로 안 걷냐고 호통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먼저 살피고 괜찮냐고 물은 뒤 뛰지 말고 잘 보고 걸어 다녀라 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당신이 위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살피고 괜찮은가 물은 뒤 말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원래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화났을 때 말하려면 세 번의 호흡으로 막아야 합니다. 68세 최병수 씨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내가 여보 내일 병원 가는 거 잊지 말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병수 씨는 응,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0분 뒤
또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예요. 꼭 기억하세요. 병수 씨는 알았다니까라고 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 갈 때에. 그 순간 병수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몇 번을 말해. 내가 치매 환자야. 귀가 먹었어? 아내가 깜짝 놀라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혹시 몰라서. 병수 씨는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TV를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아내가 날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리고 방금 하려던 말은 다른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아내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병수 씨는 자책감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브래드 부시먼 교수 연구팀은 분노 조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분노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즉시 말로 표출하는 사람들보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은 사람들이 분노를 훨씬 효과적으로 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화가 치밀어 오를 때 3번의 깊은 호흡을 하면 뇌의 흥분 상태가 가라앉으면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나면 즉시 화를 내야 정신 건강에 좋다는 통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즉시 반응할수록 후회할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나는 순간 뇌의 감정 중추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이성적 판단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나온 말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화났을 때 한 말은 마치 끓는 물과 같습니다. 끓어오르는 물을 그대로 부으면 상대방도 되고 나도 되입니다. 하지만 잠시 식히면 따뜻한 차가 됩니다. 나와 친할수록 애착이 갈수록 사람은 상대와 나를 따로 구분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상대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내 마음과 다르게 움직일 때 화가 나면 쉽게 조절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어처구니 없는 일로 화를 내거나 배우자 간의 별일 아닌 걸로 쉽게 다툼이 발생하는 건 바로 이런 일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를 낸 뒤 가장 괴로운 건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마디만 참았으면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화났을 때는 말하기 전에 3번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천천히 깊게 3번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겠구나 하고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고 했습니다. 화가 날수록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만약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난다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내가 말하고 내가 한 말에 오히려 내가 상처 입지 않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의 호흡으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째, 부끄러운 말은 내가 틀렸네가 아닙니다. 72세 정만수 씨는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친구 한 명이 이 길로 가면 주차장 바로 나와라고 말했습니다. 정만수 씨는 아니야. 저 길로 가야 더 빠르지 내가 지난번에 와봤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아니, 만수야. 내가 여기 몇 번을 왔는데
이 길이 맞아라고 했습니다. 만수 씨는 아니라니까. 내 말이 맞아나 따라와라고 하며 먼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수 씨가 간 길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만수 씨와 친구들은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뭘 했어라고 말했지만 정씨는 날씨가 더워서 헷갈렸네라고만 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만수 씨는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라는 말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만수 씨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서먹해졌습니다. 2010년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라이언 페어 교수 연구팀은 사과와 용서에 관한 175개의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사과는 용서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습니다. 나이, 성격, 관계의 친밀도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길을 잘못 알려줄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확신에 차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네라고 말하는 게 마치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낍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고 경험이 쌓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과는 마치 옷에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가 묻었다고 해서 옷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닙니다. 먼지를 털어내면 다시 깨끗해집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건 당신의 품위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먼지를 털어서 깨끗해진 옷처럼 오물이 묻을 뻔한 것을 피하고 품위를 높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 자기가 항상 옳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틀렸을 때 먼저 인정합니다. 정약용은 군자는 자기 잘못을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어른은 실수를 감추지 않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실수하고 사과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자존심을 구부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과 한마디로 때가 타거나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5번째, 듣는 귀가 특별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69세 김순희 씨는 동네 모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녀왔는데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김순희 씨는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도 그래. 나는 작년에 주사 맞았는데 라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우리 손주가 요즘 학교에서라고 말하려는데 김순희 씨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손주 얘기? 우리 손주는 말이야. 친구들이 김순희 씨 옆자리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순희 씨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섭섭해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로 재미있게 대화했으면서 왜 나만 사람들이 피할까? 1957년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는 사람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람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아픈 곳을 말하고 싶고 내 손주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말을 중간에 자르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답답하고 서운합니다. 대화는 마치 주고받는 공놀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공을 던지면 받아주고 다시 던져줘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을 던지기도 전에 내가 먼저 던지면 공놀이가 안 됩니다. 눈치가 재빠르고 비범한 사람들은 사실 이 공놀이가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미리 알 것 같습니다. 역시 들어보니 내가 예측한 게 맞습니다. 나에겐 뻔한 내용이니 저절로 상대가 말을 끝내기 전에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상대방은 아직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당신이 듣기 싫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줄 오해합니다. 정약용은 귀한 사람은 말이 적고 귀가 크다고 했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보다 듣기를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장점은 눈치가 빠르고 센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다릅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그 점까지 고려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상대의 충분히 말할 시간을 줍니다. 들어준다는 행위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표하는 행동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왜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런 소리를 지겹도록 들으셨다면 이제는 당신의 재빠른 눈치를 인정하고 당신이 남과 다름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한 기회를 충분히 줌으로써 당신의 듣는 귀도 특별함을 알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신 옆자리에 사람들이 먼저 앉으려고 할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진심으로 대하면 된다. 우리는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공감을 먼저 했는데 싸움이 났을 때,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때,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심을 전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지금보다 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소중해집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함께 웃을 사람,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과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마음을 조금만 더 먼저 살피면 됩니다. 여러분의 곁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꾸준히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